자기들한테 불리한 말을 한다고 그런 소문 낸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바로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역공을 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순서는요, 여론조사 지지율의 끝없는 추락,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여론조사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요. 계속 지금 그야말로 추락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5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그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기세를 올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지만 우리가 또 이걸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보면요. 이번에는 보니까 지난 13일, 14일 이틀 동안 이제 여론조사 회사인데 미디어 토마토 여기서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랍니다. 근데 여기서 윤 후보가 그 전주보다 7.7%포인트 상승한 47.1%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3.2%포인트 하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0.5%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그 격차는 말이죠. 그 전주에는 격차가 5.7%포인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 주 만에 16.6%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게 추락 아닙니까? 예, 엄청난 추락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그동안 윤 후보가 이제 전에 홍준표 지금 의원하고 당내에서 경선을 할 때는 2030의 마음이 홍준표 의원에게 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 후보는 2030에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요. 2030 세대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18세부터 29세까지 하면 그 전주보다 10.1%포인트가 올라가지고 37.7% 윤 후보가. 그 다음 30대에서는 12%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후보는 20대에서는 6.4%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7.1%. 또 30대에서는 2.3%포인트가 떨어져서 29.7%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대에서는 이제 이 후보가 좀 앞섰는데, 그 다음에 50대, 60대 가면서 윤 후보가 앞섰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 후보 측으로서는 또 민주당 측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초조하니까 자꾸 헛발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여러 잡음이 일고 말이죠. 티격태격하게 되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더더구나 양자 대결을 한 결과 이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대결을 시켜봤더니 여론조사상 윤 후보가 52.7% 절반 수준을 훨씬 넘었었죠. 과반수를. 그 다음 이 후보는 34.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격차가 벌어진 거죠. 예. 예, 여론은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렇다도 또 다음에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요. 지금 대선이 임박했거든요. 넉 달 채 안 되죠, 이제는. 그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엄청스러운 무슨 그런 변수가 없는 한 추세를 바꾸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텐데 그냥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자기들한테 불리한 말을 한다고 그런 소문 낸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바로 반사적으로 반박하고 역공을 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더 떨어지는 거예요. 대중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예?
뭐 똑똑한 사람이 대중을 만들어 쥐고 흔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론 조작, 대중 조작, 그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요. 저희들이 젊을 때보다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조작에 당하지를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그것도 보면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대선 이게 캠프를 차렸어요. 그 선대위죠. 예, 당 선대위를 차렸는데 거기 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비롯해서 전체 당 간부들, 당직자들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169명의 소속 의원 전부 들어가 있고 말이죠. 응? 그 다 포함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이제 캠프 인사들 다 포함하니까 한 400~500명 되는 엄청난 규모의 캠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이 되죠. 과비만. 이 엄청스러운 몸은 엄청스럽게 부풀어 올라서 커졌으니까 뭐랄까요? 역동성이나 기동성이 떨어질 밖에 됐습니다. 굼뜨게 되죠. 안에서 통일이 됩니까? 예? 의견 통일이 안 되죠. 결합이 잘 안 되니까 덩치 때문에 자기들이 날렵하게 여론에 그다음에 대중의 마음에 국민들의 민심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뭐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야. 내가 뒤에 이런 큰 힘이 있어. 그걸 자랑하면 뭐합니까? 표는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에 있어.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안 되겠다. 늘 하는 수법이 있잖아요. 지금 뭐 초과세수 얼마 되는데 정부는 그동안에 초과세수 10조밖에 안 된다 숨겼는데 지금 뭐 19조잖아.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재명 표 뭐 3종 패키지라나요?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상회복지원금 또 지역화폐 그다음 또 하나는 손실보상이 뭐 소상공인인데 손실보상. 여기 이 이재명 표 이게 3종 패키지라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정부 마음에 안 돼. 정부가 이제 재정 운용상 그냥 어렵다 이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 사람들 꼼수를 써가지고 올해까지 이 세수 그것을 내년 예산에 넘겨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 재정 운용상 그런 건 어렵다 이랬더니 나중에 말이지 정권 바뀌면 누가 책임졌냐 이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윤호중 원내 대표 같은 사람이 국정조사 해봐야 될 일이라는 식으로까지 압박을 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악수 뜨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불평, 불만이 나오죠. 이게 꼭 안 되는 집안에 꼭 있습니다. 흥하는 집안에는요, 뭘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안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악수가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 참 관심거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180석이나 차지하고 기염을 토하듯, 적폐청산 가지고 온 산천을 그냥 울리고 벌벌 떨게 했던 그 세력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국민들은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떤 사람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지 지금부터 찬찬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